입시유문연답 제이쌤TV 제이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좀 수시 쓰는 친구들 중에서 좀 수시에서 좀 버려졌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외면 당하기 쉬운 친구들인데 내신 이 4등급, 이 5등급 이 이하 친구들에 대한 수시 모집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내신에서 수시에서 좀 버려졌다라는 좀 표현을 썼는데 사실 4, 5등급 친구들이 수시에서 쓸만한 게 마땅치가 않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논술 뭐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4, 5등급도 지원할 수 있는, 무조건 붙는다는 당연히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을 좀 보여줄 테니까 그냥 막연히 나는 그냥 4, 5등급이니까 내신 안 되겠지, 그냥 수시 안 되겠지 이렇게 섣불리 예단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말고 데이터를 오늘 이 영상 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도 진짜 내가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나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나의 수시 전략과 정시 전략을 잡는 거지, 그냥 막연히 남의 말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말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자, 일단 이 4, 5등급 이하 친구들도 지원 가능한 이 수시 모집들은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신 반영이 낮은 논술, 그리고 내신 반영이 낮은 약식 논술. 물론 둘 다 논술이긴 한데 약식 논술은 조금 형태가 다르죠. 좀 이따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합격자의 내신이 낮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가는 그런 최상위권 말고요. 그건 이제 이미 영상 따로 정리해놨죠. 상위 15개 대학, 그 정도 대학들은 맞아요. 내신 4, 5등급 이하여도 우리가 일반고 친구들의 내신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성적들이 있습니다. 학교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보여주는 학교들은 일반고에서 진짜 내신 4, 5등급 친구들도 충분히 지원함직한 그런 학교들을 보여줄 거고, 마지막 합격자 내신이 낮은 교과전형,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나, 그리고 나의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 학교들은 쓸만한지 아닌지 전략을 한번 잡아봅시다. 먼저 4, 5등급 이하도 가능한 논술 전형이요. 논술에서 일단 내신 반영이 낮은 학교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비율대로 먼저 보면요, 논술이 80%, 그 다음에 교과, 그러니까 내신이 20% 정도 반영되는, 그러니까 논술 반영비가 80% 이상이 되는 학교들이 카톨릭대, 단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학교고요. 서강대학교는 교과 10, 비교과 10 이렇게 논술은 80%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90, 비교과를 10% 반영하는 한양대학교, 좀 독특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이제 비교과를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90, 그 다음에 교과 10을 보는 경기대, 성신여대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교과하고 출석을 1% 보는데 거의 논술 90, 그리고 숙명여대, 홍대, 그리고 논술 100 하는 이 대학들이요. 자, 그러면 내신이 부족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쪽,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여기 표현하지 않은 내신이 30% 정도 반영되는 학교들은 내신이 4, 5등급이 넘어가 버리면 조금 많이 좀 불리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내신이 부족해서 특히 이쪽 논술 100인 학교들을 선호하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여기 있는 대학들은 경쟁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내신이 예를 들어서 진짜 6, 7등급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이쪽 가는 게 맞긴 한데, 한 4등급 정도, 4, 5등급이라고 오늘 뭉뚱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5등급 저 끄트머리가 아니라 4등급 언저리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내신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그런 학교들을 아예 외면하지는 마시도록, 알겠죠?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갈 테니까요. 자, 그러면 그 대학들은 사실은 논술에서는 수능 최저가 핵심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다른 논술과 관련돼 있는 영상은 이미 사전에 제작을 해놨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 그 다음 수능 최저를 2개 반영하는 학교, 쭉 이렇게 라인업을 잡아봤어요. 3개 반영하는 학교, 그리고 4개 반영하는, 진짜 고대 올해 난리 났죠. 그 와중에 고대 경영은 올해 이제 논술을 복귀시키면서 올해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합 5. 이건 그냥 고대 거의 정식 컷이죠. 그리고 나머지 과들은 4, 8인데 이런 학과들이 특히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되는, 고대는 좀 특별하게 하긴 했는데 3개 정도 되는 이런 학교들은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특히 이대 같은 경우는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길게 얘기했으니까 자, 이 정도 1절만 할게요.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자연계 쪽에서는 요게 1개, 2개, 2개 이렇게 쫙 넓혀놓은 이유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수능 최저를 이렇게 다양하게 맞추는 걸로 이렇게 쫙 펼쳐 놓으셔야 됩니다. 원서 쓰실 때도요. 그리고 3개 보는 학교 아까 보여줬었죠. 그리고 4개 보는 고대까지. 저 고대로 올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몇 %가 나올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신 반영이 낮은 논술 전형에서 좀 주의할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수능 최저를 걸쳐 놓으셔야 됩니다. 2합, 3합, 그리고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좀 넣어 놓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인문 이제 논술 쓰는 친구들은요. 주 1, 2회 바르게 글 쓰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정말 글씨를 좀 예쁘게 쓰셔야 돼요. 사람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긴 쓰지 않았지만 각 대학에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걸 매년 4월, 5월에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논술 가이드북도 올려놓고요. 그 두 가지를 잘 보시면 인문 논술이긴 하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나의 어떤 이 창의성을 발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논술. 분명히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논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범 답안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식으로 써야 혹은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고득점을 받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첨삭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사교육이, 인문 논술은 사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괄식으로 작성하는 건 논술학원에서 잘 얘기해 주시겠지만 기본이고요. 여기 이제 쓰지 않았지만 인문 논술에서도 학교마다 패턴들이 좀 있죠. 도표 분석형도 있을 거고 약간 이제 자료 해석 쪽도 있을 거고요. 자기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는 논술 선생님 얘기하시되 다시 한번 1, 2회 지금부터는 제 영상 찍는 시점이 지금 8월인데 지금부터는 논술 쓰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인문 논술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은요. 이제 미적이 핵심인데 혹시 미적이 좀 부족한 친구들 중에서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고 수원수투는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수원수투가 범위인 수리논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가톨릭대, 경기대, 덕성여대, 성대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 특히 성대는 학교 레벨에 비해 논술 문제가 상대적으로 풀만하다라는 평가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워낙 세니까 3개 안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연 논술, 수리 논술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던 나는 미적 못하니까 나는 그냥 논술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오늘 영상 한번 보고 나서 진짜? 하면서 이 학교들의 기출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학원의 도움도 받으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수원 수투가 탄탄한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여기 언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수리 논술은 딴 거 없습니다. 미적 2등급 정도 나오셔야 됩니다. 미적 킬러 지금 손대볼 수 있는 실력대 친구들이 수리 논술 지원하는 거예요. 수리 논술하고는 지금부터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9평 지나고 나서 좀 판단 한번 하셔도 돼요. 왜? 결국 수학 실력이 핵심이니까. 알겠죠? 자, 다만 과를 쓸 때 합격이 목표라면 다시 한번 비인기학과 우리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얘기가 좀 달라요. 눈치 작전도 해야 되고 종합 전형은 내 생기부와 세팅이 돼 있는 학과를 쓰는 게 맞는데 논술은 워낙 경쟁률도 높고 하니까 내가 3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춰도 붙는 학과가 있고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 문제를 풀었지만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남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비인기학과 쓰는 거 권장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일반 논술은요, 이 겹치는 일정을 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자, 2025학년도 기준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수능 끝나고 첫 번째로 보는 이 학교들입니다. 11월 16일 2025학년도 기준입니다. 올해 고대가 이제 신설되면서 고대, 건대, 경희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국항공대 자연계열 기준으로 한번 세팅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같은 날 본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시간까지는 아직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당일에 두 군데 학교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비슷한, 물론 이제 고대가 당연히 이제 선호도에서 조금 더 높고 서강대가 그 다음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분산이 되겠죠. 특히 최상위권 친구들은 고대로 좀 더 많이 간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고대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이 고대와 서강대로 어느 정도 상위권 친구들이 분산된다. 그러면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는 카드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기가 논술에 좀 올인하는 친구들이라면 고대하고 서강대 다 넣으세요. 그래서 수능 최저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건대하고 경희대도 마찬가지고 단국대와 숭실대도 마찬가지고 서울여대와 숙명여대도 마찬가지겠죠. 숙명여대가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학교고 서울여대가 그거보다는 여대 중에서는 숙명여대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선호도 면에서 둘 다 넣어놓은 다음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래도 숙명여대보다는 서울여대의 상위권 친구들이 조금 덜 가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이 겹치는 학교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4, 5등급 이하도 지원 가능한 약식 논술입니다. 약식 논술은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논술 70 교과 30, 자 밑줄 쳐놓은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에요. 논술 80 교과 20 한국항공대학교 그리고 한국공학대학교 죄송합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시흥에 있는 거예요. 이름 저 헷갈리면 안 되죠. 아예 다른 학교인데 그리고 교과가 이제 10% 반영되는 특히 이제 올해 서경대가 선생님이 올 초에 영상을 서경대 이제 논술 폐지합니다고 찍었는데 서경대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뭐 디테일한 얘기는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어찌됐건 올해 다시 화려하게 이 중하위권 친구들에게는 좀 뭐 혜택이 됐죠. 이렇게 약식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명대 올해 신설됐고 서경대 없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나타났고 그죠? 신한대 올해 신설됐고요. 괜찮습니다. 홍대 뭐 세종까지 여기 이제 수능 체제 있는 학교들 밑줄 그어놨고 자 논술 100인 학교들 가천대 고대 세종 참 고대 세종은 주의하세요. 인문은 올해 일반 논술로 바뀌었고, 이제 자연은 이제 기존의 약식 논술로 좀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조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한국기술교도 여기 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까지 여기 이제 수학만 보는데,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 보여줄 요 학교, 수원대와 한신대가 교과 40%니까 내신이 낮은, 특히 약식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내신이 낮을 거란 말이에요. 비교적. 근데 좀 부담스러울 텐데, 자, 이 학교도 기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약식 논술은요, 뭐냐면 약식 논술 두세 문항으로 사실은 내신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두 문제 더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여기 내신이 40%나 반영되는 수원대나 한신대 같은 경우는 꺼려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내신 1, 2, 3등급 친구들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3등급 후반 정도부터나 쓰는 전형이니까 난 내신 5등급, 6등급, 7등급인데 무조건 내신 반영 덜 되는 학교만 써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 대부분은 이제 국어, 수학인데 국어는 따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넌센스예요. 이미 국어는 여러분이 딱 기출문제 풀어봤을 때 견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이 국어 수학을 대부분 보는데 수학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난 진짜 국어가 정말 난 진짜 에바야 진짜 국어. 아무리 EBS 기출 풀어봐도 이거 답이 안 나와 하는 친구들은 수학만 보는 학교를 보는 방법도 있겠죠. 한국공학대학교 아까 얘기했던 시흥에 있는 한국기술교대, 한국외대 글로벌, 홍대 세종 캠퍼스 여기는 수학만 봅니다. 이거 이제 일정 보면서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수학이 관건이죠. 수학만 보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국어 수학을 보는 학교들도 이제 제자님들하고 피드백을 해보면 시험 보고 나서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라는 얘기를 한 1000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BS 레벨 1, 2 정도 문제를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고 풀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다양한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명대를 지원 안 하더라도 상명대 모의 논술 문제, 상명대 올해 이제 신설됐으니까 서경대학교 내가 지원 안 하더라도 서경대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 근데 다행인 건 어쨌든 수원, 수투 공부하는 이 연장선이니까 학원 다니는 게 나쁘진 않지만 수능 대비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일정을 하나 활용할 건 뭐가 있냐면요. 수능 이전에 있는 을지대, 상명대, 서경대는 하나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자기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 대학들 말고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수능 이후에 있는데 자기가 다른 수시는 쓸 게 없다면 그 대학들은 수시로 넣어두세요. 그래서 수능 잘 보면 안 가면 되니까. 근데 다시 거꾸로 말해. 수능 전에 보는 을지대, 상명대, 서경대 이 학교들은요. 좀 애매하죠. 붙으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언저리 성적돼 있는 친구들은 조금 꺼려할 거란 말이에요. 수능 전에 있다는 이유로. 그럼 다시 거꾸로 말해서 자기가 6월,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을지대, 상명대, 서경대 정도 가면 납치는 아니다. 내가 여기 가서 재수까지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정도 타협선이 드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세요.
알겠죠? 경쟁률이 수능 후에 보는 학교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다시 한번 올해 상명대 신설됐고 서경대 안 한다 그랬대 갑자기 한다 그러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한번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4, 5등급도 합격, 지원 가능한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자, 종합전형 딱 보여주는 순간 벌써 에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영상을 제목 딱 보고 난데 그러면서 헐레벌떡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4, 5등급인데. 그런데 4, 5등급 친구들 중에서 좋은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다시 표현 좀 바꿀게요. 상대적으로 성실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특목 자사고 아니면 학군지에 있는 친구들이 아닌 일반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종합전형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정말 데이터가 다 그런지. 일단 최상위 15개 정도 대학을 제외하면 방금 난 종합전형 안 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다 보여요. 생기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비교과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잘 세팅돼 있고 내신 좋고 뭐 이렇게 쫙 봤을 때 우와하고 뭐 여러분들 뭐 생기부 몇 장인지 되게 많이 얘기하던데 어쨌든 좋아요. 생기부 뭐 15장 넘어가고 20장 넘어가고 이런 친구들이 좋은 대학으로 15개 대학으로 다 빨려간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생기부가 모자라 이게 아니라 요즘 크게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게 학업 역량, 여기에 이제 발전 가능성도 어느 정도 포함되고요.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중에서 나의 강점이 있는지, 이 생기부상에서 뭔가가 드러나는 게 있는지, 이건 좀 면밀히 학교 선생님과 혹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선생님과 좀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나의 어떤 목적이 있는 행동들이 의도가 있는 어떤 방향성들이 생기부 안에 드러나 있는지요. 요건 조금 이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공 관련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특히 3학년 1학기에 진로 선택 과목들. 이공계열 친구들이라면 물투, 화투, 생투. 물론 성적이 좋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진로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했는지요? 특히 물투 같은 경우는 물투 정말 잘하는 친구들, A 받고 하는 친구들은 좋은 대학 많이 빨려가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물투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물리에서, 물투에서, 그리고 수학에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공대 계열 학과에서는 교수님들, 중하위권 이하 오늘 지금 보여줄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받을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생기부에서 스토리가 나오는 게 관건입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말을 또 오해해서 특정 하나의 과로 3년 동안 세팅돼 있어라 이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이상해. 질풍노도의 이 시기에 3년 내내 같은 과를 지원했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진로가 바뀌는 건 괜찮은데 그 스토리, 왜 바꿨고 어떠한 이유로 바꿨고 내가 이걸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그래서 바꿔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게 생기부상에 녹아 있는지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혼자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여러분을 3년 동안 2년 동안 지도했던 선생님과 상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요건 한번 보시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직관적인 포인트는 여러분과 내신 성적대가 비슷한 학교 선배님이 어느 정도 여러분 내신 성적대에서 입결을 보였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 면밀히 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어요. 물론 아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최상위권 학교들은 아닙니다. 근데 내신 4, 5등급이라고 나는 수시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가천대부터 한양대 에리카까지 안산에 있죠. 전부 다 쫘라락 해가지고 전년도 전전년도에 이 학과의 스펙트럼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댓글 맨날 이거 달리는데 선생님 제가 내신 3점 몇 등급인데 그럼 여기 붙을까요? 몰라요. 종합전형이 이래서 힘든 거죠. 다만 여러분이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다면 지금 명지대 6점대가 붙어서 자 뭔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자사고 특목고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이 말도 안 되는 왼쪽 성적대는 이해가 되는데 오른쪽 끝에 있는 성적대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떤 과들이냐면 가천대학교 관광경영은 4.62 친구가 90% 컷이었고요. 빅데이터 경영은 5.24 친구가 90% 컷이었습니다. 기계 응급구조 6.07. 그럼 이 친구는 자사고 특목고니까 무조건 붙었을까? 물론 자사고 특목고일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3년 동안 뭔가 이 응급구조와 관련돼 있는 그죠?
특히 공동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학과인데 이런 어떤 교수님들을 납득시킬 만한 포인트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학과들에 보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무조건 여러분들 4, 5등급인데 여기 있으면 붙어. 그런 말 아닌 거 알고 있죠? 여러분의 생기부상에서 그냥 나는 종합전형 안 돼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갔었던 것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생기부 달달 한번 파헤쳐보자고요. 알겠죠? 조금 더 레인지를 이제 넓혀서 이번에는 4, 5등급 이하도 가능한 교과 전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요. 수능 최저가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교과 전형 영상도 이미 따로 다 찍어놨고 서울 소재 15개 대학 그리고 이제 수도권 대학들 다 정리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레인지를 한번 넓혀볼게요. 근데 전년도 지금도 보여주는 학교들은 입결에 따라서 눈치 싸움이 매년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자료를 보고 있다는 걸 늘 잊지 마세요.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년도에 제일 낮았던 학과는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넣어놓은 겁니다. 이과를 썰어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 그래도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상향해서 뭔가 이렇게 스나이핑 해가지고 내 성적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두 단계 위에 대학을 바랄 텐데 그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원수가 30% 이상 올해 이제 자율전공이 팡 하고 늘었죠. 자율전공으로 뽑아버리는 건데 반대로 그로 인해 인원수가 아예 급감한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인원수가 증가한 자율전공에 확 하고 집어넣을지 아니면 인원수가 급감한 학과에 쓸지인데 이건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딱 말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른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했었죠. 인원수가 1명 뽑는다, 2명 뽑는다, 3명 뽑는다 너무 과하게 줄어든 진짜 하는 학과는 여러분이 상향 카드로 쓴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한번 여러 가지 과들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올해 굉장히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반대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카드로 쓴다라면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인원수가 증가해 있는 자율전공을 쓰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거 우리 이제 사석에서 이제 입시를 다루고 있는 선생님들께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대 지역 인재 증원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자, 우리가 일선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의대는 어느 정도까지 내신 컷이 빠질까? 지역인재 전형으로 한 0.2 요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1.4 정도가 우리가 지방의대 교과 전형 컷이었거든요. 1.4, 1.45. 그런데 이제 증원이 좀 되고 애들 숫자 더하기 빼기 해보면 지방의대 정도는 1.56, 1.7은 조금 뭐 요 정도. 될까 말까 문 닫고 들어가면 1.7 정도까지? 근데 1.6 요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친구들이 분명히 어딘가를 썼었을 텐데 아니면 이제 약대도 썼을 거고 그죠? 그러면 약대가 이제 컷이 1.7 이하로 조금 떨어질 거고 그렇게 칸칸칸 생각하다 보면 수도권에 있는 지금부터 이 보여줄 학교들이 뒤에서 조금 더 특히 이공계 쪽에서는 변화가 우리 눈에 할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변화가 입결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서울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게 좀 더 일반적인 평균에 가까운 성적들인데 광운대 펑크 꼭 한 번씩 납니다. 근데 일부러 지금 과를 안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고 전년도에 펑크 난 과가 어딘지 보세요. 인문에서 어딘 한 군데가 펑크가 났는데 그게 매년 다르니까 그 과 올해 꼭 쓰지 마시라고요. 국민대도 전년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벌어졌죠. 5.61이 교과 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아니고. 서경대는 2023년도에 인문에서 4.402, 서울여대는 4.102, 성신여대는 4.282. 뭐 왼쪽에 있는 게 평균 성적들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다음 자연에서는요. 경기대에서 4.302, 광운대 전년도 4.332, 국민대 4.65, 그리고 명지대는 2023년도에 면접 전형에서 5.24가, 삼육대는 또 2003년도에 23년도에 4.272, 서경대도 2023년도에 4.57이 붙었습니다. 인서울에서는 이렇게 4, 5등급 친구들이 한 번씩 펑크나는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 지원할 때 뭔가 상향 카드로 쓸 때 이공계 쪽에서 뭔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변수들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올해는 이런 과들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부 있는 학교들도 있죠. 이제 일부러 여기는 레인지를 좀 넓혀놨어요. 왼쪽이 이제 그 학교에서 이 수도권에서 이 대학들에서 교과 전형상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두 개 과고 오른쪽이 성적이 가장 낮았던 학과들입니다. 어때요? 레인지가 굉장히 넓죠.
특히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분명히 4등급 때 친구들도 붙는, 뭐 5등급에 가까운 친구들도 붙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다시 지금 여기 이런 대학들을 보여줬을 때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아니니까 선생님 저는 이런 대학 봤을 때 벌써 보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나 이런 대학 안 써야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여기 있는 학교들의 정시 성적에 좀 부족한 성적이 나온다면 쓰는 것도 생각은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재수를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알겠죠? 자, 한 번 더 4, 5등급 이하도 가능한 수시 모집 총정리 빠르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내신 반영비가 낮은 대학들 논술 전형 아까 쭈루룩 정리했고 수능 최저가 관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내신 반영이 낮은 약식 논술들, 다만 여기는 내신 반영이 높다라고 해서 아까 몇 군데 끝에 보여줬던 학교들 있죠. 아예 기피하지 마시라. 결국은 약식 논술 문제 푸는 게 관건이 된다. 그리고 합격자 내신이 낮은 종합 전형은 모두가 비교과가 약하니까 나의 강점이 있는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라. 그리고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가 관건이긴 한데 꼭 눈치 싸움이 벌어지면서 의외의 결과들이 한 번씩은 일어나니 상향으로 지를 때 안전카드 썼다는 전자에서 생각도 한번 해보시자. 자, 4, 5등급 친구들도 수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혹시 이 영상 보기 전까지 나는 뭐 그냥 수시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번 영상 토대로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고요. 중요한 건 6월, 9월 성적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6월, 9월 성적이 나의 베스트 성적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 싫겠지만 저도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선생님도 갑자기 이제 이율배반적이죠. 갑자기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걸 또 최고의 성적이라고 생각하라고 또 말하면서 수시 모집은 써보는 건 어떠니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선생님도 이중적이죠. 정답이 없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떠밀려서 재수하지는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지금 듣는 친구들 중에서 방금 보여줬던 대학들이 눈에도 안 차고 막 지금 특히 마지막에 보여줬던 수도권 대학들은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어금니 꽉 깨물고 모든 걸 걸어서 남은 기간 공부하세요. 알겠죠? 조금이라도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사실 뭐 선생님 지금 새벽 1시 47분입니다. 그냥 넋두리예요. 선생님 이 시간까지 영상 남아서 자료 준비하면서 좀 초췌해 보이나요? 사실 오늘 현장 수업도 하고 지금 밤에 남아서 혼자 좀 촬영하고 있는데 4, 5등급 친구들이 사실 가장 3등급 포함해서 3, 4, 5등급 친구들이 제일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너무 갈피를 못 잡아요. 남은 기간 허둥지둥하고. 그래서 일단 자기 기준 잘 잡고 오늘 보여준 영상도 하나의 기준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선생님도 이 시간까지 지금 찍고 있는데 본질은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데 있으니까 뭐 엄청난 비법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듣고 수능 체제 맞춰야 되겠다. 이 영상 듣고 나서 나 이거 써야 되겠다. 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되겠다.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서 남은 기간 성실하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